수도권에서도 사실 수업을 했었습니다. 지역을 따지자면 분당, 안양, 수원, 군포 정말 다양한 곳에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와 이 대치동은 사뭇 느낌이 다릅니다. 대치동이 다른 곳과 왜 다른지 느꼈던 부분은 바로 이 안녕하세요. 대치동 헤더쌤입니다. 날은 따뜻해지지만 미세먼지로, 환절기 감기로, 알러지로 아이들이 고생하는 봄인데요. 다들 잘 계신가요? 오늘은 영어 교육 팁이 아니라 교육적으로 우리끼리 좀 대화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 이 닉네임이 대치동 헤더쌤인 만큼 이 대치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매년 대치동에 많은 가정들이 이사 옵니다. 서울에 살면서 초등학교 고학년 때는 이제 학군 때문에 이사 오는 경우도 다반사고요. 제가 부동산 재테크 전문은 아니니까요. 이 영상은 이사를 오세요 혹은 마세요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대신 어떤 분들이 이곳에서 교육의 털을 잡고 있는지 그 인사이트를 나누고 또 대치동 학군으로 이사 오지 않으셔도 아이 교육하는 데 있어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여기 대치동의 좋은 인사이트를 공유하고자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학군지, 이 대치동으로 이사 오시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장점은 여러 학원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라이드하는 시간이 훨씬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압구정에서 대치동, 반포동에서 대치동까지도 출퇴근 시간이나 날씨가 굳으면 편도로 40분에서 1시간 이상 걸립니다. 왕복으로는 1시간이 넘는 시간이 도로에서 낭비되고, 그렇게 되면 학부모님이나 아이도 시간적, 체력적으로 많이 소모가 돼서 결국은 이사를 많이 오시죠. 한 가지 더 큰 장점은 아이들 레벨별로 원하는 스타일의 학원을 다양하게 다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학부모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큰 이점이 있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초등 고학년 영어 학원만 해도 대형 브랜치 학원부터 작은 소규모 학원들, 영어 교과서를 다루는 곳, 토플을 하는 곳, 수능 내신을 중점으로 하는 곳, 토플과 내신을 섞은 곳, 또 영어 토론을 준비하는 곳 등등 여러 가지 갈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와도 이곳에는 단일 학원이 있는 곳이 대치동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공부를 해야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맞지 않는 친구들은 답답할 수도 있고요. 예민한 기질의 친구들은 매번 이 성적과 경쟁에 대한 부담도 클 것입니다.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게 되면 끝도 없는 곳이 이곳이니까요. 또한 학원이 다양한 만큼 학부모님의 주관이 바로 서지 않는다면 그만큼 휩쓸려서 여러 학원을 전전할 수 있는 것도 큰 단점입니다. 아이들이 적응하기 전에 학원을 바꾸면서 성취감도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알려진 부분들이 아주 일반적인 대치동의 특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선생님으로서 느꼈던 이 대치동, 반포동 이런 학군들의 학부모님들의 교육관에 대해서도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수도권에서도 사실 수업을 했었습니다. 지역을 따지자면 분당, 안양, 수원, 군포 정말 다양한 곳에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와 이 대치동은 사뭇 느낌이 다릅니다. 물론 학습 수준이나 진도는 대치동 학군지가 훨씬 더 빠르게 조성은 되어 있죠. 제가 느꼈던 이 큰 다른 점은 진도 부분이 아닙니다. 대치동이 다른 곳과 왜 다른지 느꼈던 부분은 바로 이 디테일에 있습니다. 그중 하나만 말씀드리자면요. 선생님을 구하는 데 있어도 디테일이 다릅니다. 특정 하나만 잘하는 선생님을 뽑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냐면요.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친다고 해서 영어를 무조건적으로 잘하는 사람을 어머님들은 선호하시진 않습니다. 원어민 선생님들 생각해보면 영어가 모국어이기 때문에 훨씬 잘하시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아이들을 잘 가르치시는 것이냐? 그건 조금 다른 관점인 것 같습니다. 이 원어민 선생님들 기준에서는 한국 아이들이 영어를 이 정도 하는 것이 반대 입장에서 봤을 때 엄청 훌륭하거든요. 우리도 외국인들이 한국말을 서툴게 해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잘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께서 원하는 이 아웃풋, 실력을 끌어올린다는 의미로 수업을 접근하진 않기 때문에 오히려 원어민 선생님들에 대한 선호도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영어 실력보다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경험이 얼마나 있는지 그 부분을 더 눈여겨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요,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사교육비에 대한 지출이 학군제선 더 많이 나올 수 있으나 그렇다고 아무 수업이나 지출을 하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과외를 하더라도 여러 선생님들을 직접 만나보고 또 수업을 들었던 부분들에게 의견도 들어보면서 신중하게 선택하시는 편이었어요. 아이가 학원을 다니더라도 무조건 맡기는 것이 아니라 아이 진도, 학습의 양과 질, 또 학우들의 분위기를 계속 체크하시고요. 영어에도 파트가 있습니다. 라이팅면 라이팅, 문법, 내신. 오히려 수도권에서 수업할 때 제가 영어 수업에 대한 색깔이 확실했던 것 같습니다. 탭스면 탭스, 내신면 내신. 딱 정해진 수업만 했었는데요. 이 대치동 학군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영어 원서 읽기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면 원서 읽기만 딱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책을 위해 배경 지식이나 혹은 필요한 영어 실력, 문법, 어휘 등을 채워준다던가 읽고 나서 깊은 대화를 이끈다든가 또 라이팅을 써본다든가 선생님도 수업 하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학부모님이 놓칠 수 있는 부분도 찾아서 고민하고 그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것들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드렸다시피 유명한 수업이라고 해서 알려진 선생님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출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아이들만큼이나 학부모님도 선생님들도 공부하는 곳이 이 대치동인 것 같습니다. 대치동의 이런 여러 특징들을 고려해 보시고 학부모님들께서도 그만큼 아이들의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부분, 이 부분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영상에서 제가 진짜 말하고 싶었던 요점은요, 대치동이 무조건 옳다, 나쁘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영상을 찍고 또 카페에서 소통을 하면서 대치동에 굳이 오시지 않아도 학부모님들께서 공부도 하시고 책과 영상 매체들을 활용하셔서 교육을 이끌고 나가시는 것을 많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낀 이런 좋은 대치동의 디테일과 노하우를 유튜브에서 나누어서 집에서도 그에 못지않은 교육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 취지입니다. 모든 학부모님들 너무나도 응원드리고요. 다음 영어 교육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